2750에서 2700포인트도 깨지고 내려올 가능성을 열어두죠. 지금 시장에 있어서 지수를 견인하고 지수를 받쳐줄 수 있는 주도 섹터가 없어요. 지금 시장이 이래요. 중요한 거. 정배열을 만들어낸 구간은 어디였냐면 2020년 1월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2022년 1월이에요. 몇 년 지났어요? 1년, 2년 지났습니다. 2년. 어디까지나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들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를 보시게 되면 정배열을 만들고 정배열을 유지한 구간이 어디 있었어요? 딱 보시게 되면 여기 있었고요. 여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 자리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었고요. 여기 있었고요. 여기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있었어요. 자, 그럼 이 자리에서 보죠. 98년 12월 달 만들어 놓고 20년 4월 달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년하고 약 4개월 정도 만들었다라는 거 그 뒤로 보겠어요. 요 자리에서는 잠깐 만들고 만들었죠. 그 다음에 만든 자리가 여기예요. 이때도 잠깐 만들고 7월 달 만들고 그 전에 무너졌으니까 1년도 못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든 자리가 여기예요. 요 자리부터 쭉 만들었는데 2004년도에 만들고 나서 한 번도 정배열 깬 자리가 없어요. 어디 깼어요? 2008년도 리먼 사태 왔을 때 깼습니다. 그죠? 그럼 이때 만든 거 보면은 정배열을 유지한 게 보면 1년, 2년, 3년, 거의 4년을 유지했어요. 4년을 유지하고 나서 리먼 브러 사태 와갖고 박살 났다가 다시 올라와서 정배열을 만든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 2009년에서 1년, 2년 만들었어요. 2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다시 정배열, 역배열, 정배열, 역배열 계속 박스권 기다가 정배열 만든 자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만든 자리가 이 자리에 만들었죠. 2016년 중반에 만들어서 1년, 약 2년, 2년이 채 안 되죠. 요때 2년이 채 안 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정배열 만든 자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외생적 표현을 빼고 이 자리에서 만든 게 이제 1년, 2년, 이제 2년 만들었어요. 그러면 빼면 지금까지 2년을 넘긴 자리는 딱 한 번 있었어요. 여기,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요때 만들 때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봅시다. 이런 긴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레벨업이 나왔죠. 이 레벨업이 나올 때 어마어마한 레벨업이 나왔어요. 100% 넘는 상황. 그럼 지금도 보시게 되면 이 자리에서 뭐가 나온 거야 사실상? 박스권이 나오다가 올려다가 실패했고 다시 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데는 외적인 변수니까 빼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긴 턴원을 지났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구간이 얼마나 나왔냐면 87년부터 2005년까지 약 한 20년 정도 꽤 길었었죠. 20년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고점 잡고 내려와서 올라온 자리 고점 여기서부터 보시게 되더라도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잡아도 나온 게 한 14년밖에 안 나와. 그리고 레벨업이 나온 거거든요. 이 레벨업.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가운데 있는 검정색 선을 잘 보세요. 검정색 선 요 선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요 선을 잘 보세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 검정색 선, 즉 버럭 라인이죠. 이 버럭 라인 밑에 있었을 때는 늘 기회였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럭 라인 위에서 이 과매수권일 때, 이런 과매수권일 때는 늘 위험했죠. 늘 위험했어요. 보시게 되면 여기도 과매수권이죠. 여기도 과매수권이죠. 여기도 과매수권이죠. 여기도 과매수권. 여기도 과매수권. 여기도 과매수권이에요. 오, 그래. 그러고 보니까 사실상 굉장히 위험한 구간에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과매수권을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과매수권을 추가로 만든 곳은 어디예요? 버럭라인을 깨지 않고. 과매수권 만들고 버럭라인 깨지 않고 과매수권 만드는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약 40년간 여기 하나밖에 없었어. 그럼 지금도 그것을 만들지 못할 거냐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만들 거냐 만들지 못할 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 지수가 검정색 선 밑으로 깨고 내려올 것을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무조건 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계속 그럴 거예요. 왜냐면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반복되면서 이런 부분이 계속 작용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코스피 지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죠. 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이 져져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늘 검정색 선 밑에서는 늘 기회였어요. 삼성전자 제가 여기 갔을 때 뭐라고 했어요? 중장기 하지 마라. 여기서 뭐라고? 중장기 해라. 중장기 해라. 여기서 뭐라고? 중장기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이 버럭 라인을 깨고 내려올 가능성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다. 물론 일단 메모리 반도체에서 비메모리 반도체로 가는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은 나는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겪어본 적 없어요. 왜? 처음 일어나는 시장이니까. 그러면 이 버럭 라인 자리 이 자리를 깨고 내려올 수도 있고 안 깼다가 다시 한번 상승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만한 폭등을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폭등을 만들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재료가 있어요 여러분들? 없잖아요. 그렇게 할 거다, 그럴 것이다, 투자할 것이다 라고만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더라도 당분간 빨리 튀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보입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우리나라 지수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 이런 모습인데, 이 모습이 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750에서 2700포인트도 깨지고 내려올 가능성을 열어두자. 이거를 열어두자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 있어서 지수를 견인하고 지수를 받쳐줄 수 있는 주도 섹터가 있어 없어? 주도 섹터가 없어요. 지금 반도체에서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소부장들만 움직이고 있어요. 소부장들만 단기성으로 움직이고 있고, 금요일날 이 소부장들도 애들도 못했어요.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박살나면서 반도체 지수도 굉장히 지금 안 좋죠. 소부장 애들도 지금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럼 다른 애들 뭐가 좋은 애들이 있냐 이거죠. 다른 애들 좋은 애들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게임주, 금융주, 보험주, 은행주, 철강주, 조선주 뭐 있어요. 시장을 주도할 만한 섹터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개별 주식들만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주도 테마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던 메타버스 게임, 미디어 다 되졌죠.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시세를 주거나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나요? 없어요.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 시총 30위까지만 보더라도 시총 30위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런 애들이 좀 더 낙폭을 보일 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렇다 할 만한 낙폭 보이는 걸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시나리오를 지속적으로 받아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는 센스. 삼성전자, 그다음 하이닉스, 그다음 네이버, 그다음 삼성 바로직스, LG화학, 삼성 SDI, 현대차, 카카오, 기아차, KB금융, 포스코, SK이노베이션, 셀트리온, 현대모비스, LG전자, 삼성물산, 카카오뱅크, 신한지주, 카카오페이, SK, LG생활건강, 크래프톤, SK바이오사이언스, 하나금융지주, 한국전력, 삼성전기, 삼성생명, SK텔레콤, LG. 자, 요까지가 딱 30인데 31위까지 볼까요? NC소프트까지. 좋은 거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엄청나게 막 지금 이격을 벌이고 떨어진 건 뭐가 있어요? 카카오하고 셀트리온 정도. 그 정도예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 시장을 볼 때, 제가 틀릴 수는 있어요. 여러분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니까 참고용어만 들어주세요. 우리나라 지수를 보기 전에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봐야겠죠. 자, 나스닥 종합지수 어때요? 박살났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추세라는 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추세. 이 추세. 왜 추세가 중요하냐면, 추세라는 것은 저, 고, 동, 높. 저점과 고점을 동시다발적으로 높여가는 것을 추세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나스닥은 잘 보시죠. 코로나로 인해서 박살이 난 시점부터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자, 지금까지 저점과 고점을 잘 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저점을 무너뜨렸죠. 여기서 이렇게. 그 전에 뭐가 나왔어요? 고점과 고점을 낮추는 부분. 근데 어때요? 지금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죠. 가파르게 뭐 하고 있다?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우산업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고동높 잘 가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추세를 꺾은 부분은 없죠. 요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뭐예요? 추세가 완전히 꺾이는 거죠. 이렇게 추세가 완전히 꺾이게 되면 다시 한번 이 고점까지 추가적으로 치고 올라온다? 아니요. 추세가 꺾이게 되면 뭐 한다고요? 반등 정도가 나올 거예요. 반등 정도 나왔다가 다시 한번 꼬꾸라 박는 이런 모습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이걸 대비하자는 얘기예요. 이거를. 따라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미국장이 상승한 거에 비해서 상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그나마 적게 떨어지고 있는 것 뿐이지, 미국의 나스닥 시장하고 다우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나라도 그걸 반영할래 안 반영할 수가 없어요. 반영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떨어진다라면은 2600까지는 저는 안 봐요. 2600까지는 안 보고, 2600 밑으로 온다면 무조건 기회가 되겠지만 2600까지는 안 보고요. 저는 어쨌든 2750에서 2700은 무너뜨리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부분을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부분을 생각하고 대비하고 주식을 하는 사람하고 대비하지 않고 주식을 하는 사람은 정말 다를 거예요. 따라서 지금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이 국면이죠. 자, 이 국면에서 버럭 라인이 보시게 되면 몇 포인트? 2700포인트예요. 이 버럭 라인이 무너지는 구간이 2700포인트라고. 2700포인트. 그러면 2700포인트 전에 내려왔다가 반등 줬다가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기에는 뭐가 없다고? 주도주가 없다고. 그러려면 일단 중요한 거는 반도체가 살아나야 되겠죠. 반도체 살아나야 되고, 기술주 살아나야 되고, 배터리 살아나야 돼요. 그러기에는 어때요? 너무 반영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따라서 제가 바라보건대 2700포인트
2750포인트 이 자리를 깨고 내려오는 모습이 나와줘야겠다. 이것을 간과하지 말고 우리는 꼭 바라보고 가자.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니까 버럭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만 우리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뭐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공매도로 수익을 정말 잘 내드려요, 안 내드려요? 나 버럭쌤 공개방송, 아침에 나 하는 공개방송 요즘에 들어서 보는데 버럭쌤이라는 사람이 공매도를 가지고 정말 수익을 잘 내더라. 9번 아니다, 못 내더라. 0번. 제 영상이 도움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다른 종목의 시나리오를 매번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려면 알람 설정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